있습니다. 편안히 모시는 것과 편안히 안 모시는 것. 우리 가족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는 방법. 편안히에서 찬스. 여행의 모든 것 편안히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편안히는요, 이것 좀 바꿔주세요. 세법 좀 바꿔주세요. 예, 제발 좀 바꿔주세요. 주제를 가지고 예.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제가 이제 회계사고 이제 세무사다 보니까 네. 특히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관심이 되게 많아요. 네. 우리나라 상속세나 증여세제는 지금 반드시 바뀌어야 됩니다. 상속세 증여세 제도가 정말 우리나라가 지금 불합리하게 돼 있고요. 네. 제가 이제 요양과 관련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뭐가 있냐면 윤정 씨가 어머님이 만약에 이제 요양시설에 이렇게 들어가신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제 어머니 요양원비를 200만 원씩 월마다 이렇게 부담을 한단 말이죠. 자, 근데 이게 요양원비 같은 경우나 뭐 일부 생활비 같은 경우에선 정부에서 그래 다행히 그 증여세를 안 매기고 있어요. 그게 아니라 이제 비정기적으로 어머니한테 모녀지간이라도 이렇게 일정 수준 이상의 돈을 주게 되면 전부 증여세를 당연히 내게끔 돼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요양원비를 월마다 200만 원씩 내서 연간 2,400만 원이고 이제 5년 정도 계셨으면 한 1억 2천만 원 정도를 유정 씨가 부담을 한 거예요. 그럼 1억 2천만 원에서 국세청에서는 그래도 고맙게 증여세를 물리지는 않습니다. 다행입니다. 이게 다행인 것 같은데 자, 5년 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. 근데 어머니가 재산이 한 20억이 있으셔. 많으시네. 생각만 해도 좋아요. 진짜, 순간 진짜 것 같아가지고 확 입이. 그래 이게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유산을 받잖아요. 그럼 20억이면 공제를 하더라도 내가 세금을 몇 억을 내야 돼요. 상속세 말하는 거죠? 그렇죠. 자녀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야. 근데 내가 5년 동안 어머니를 모시느라고 요양원비를 내가 1억 2천만 원을 내가 냈단 말이지. 그러니까 엄마가 그 돈을 내게 했으면 20억 상속을 받은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1억 2천만 원을 뺀 18억 8천만 원만 이제 상속 재산이 되다 보니까 상속세 금액이 줄어들겠죠. 그러니까 자녀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게다가 내가 만약에 세율이 좀 높아. 내가 좀 세율이 좀 높았으면은 나는 소득세율 40% 50% 내면서 돈 받은 거에다가 부모님 준 거 그 증여세 안 내게 해준 게 고마운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 부모님 모시느라고 그 돈인데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세 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도 요새 높아서 되게 불만인데 거기다 이건 또 공제가 안 된다고 이런 케이스들이 지금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저는 향후에 이 부분이 분명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나중에 상속세 하는데 이렇게 부모님 부양과 관련해 갖고 확실한 증빙이 있는 금액은 아예 상속 재산에서 공제된다는 이 룰이 1년이든 3년이든 5년 10년이 바뀌었다. 저 때문에 바뀐 줄 아시면 됩니다. 근데 저는 이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예술은 부모님의 모신과 관련된 비용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. 그리고 이제 이런 어르신들이 자녀가 많지 않고 한 명, 두 명인 가운데 막 치매도 오고 이런 상황이 되면은 어쨌든 이런 재산 관리를 누가 할 거고 사실은 요거 갖다가 부모님 통장에서 곧장 이체가 되게 하면 좋은데 뭐 장교양 등급 있고 치매가 있고 그러면 그분 통장에서 이렇게 납입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. 또 그분들이 사전에 생전에 동의를 못했을 경우에 이런 문제도 있고 제 생각에는 장기 요양 등급이 받은 상태에서 자녀가 국가가 가서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 대신 납부한 금액은 반드시 상속 재산 가액에서 공제가 되는 법안이 꼭 통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이건 저도 앞으로 계속 입법 제안을 할 거고요. 이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해질 거예요. 그리고 뭐 이런 케이스들이 자녀 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옆에서 간병하던 간병인이랑 요양보호사와의 어떤 상속이랑 이런 문제 그게 또 옆에 간병하는 간병인이나 요양보호사한테 상속을 해주는 게 반드시 나쁜 일이냐? 솔직히 꼭 그렇지도 않아요. 그래요? 앞으로는 정말 심각한 드라마보다 더한 상황이 많이 생길 겁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도 좀 들으시고 민법의 상속법이라든지 아니면 세법의 이런 상속증여세에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손 봐줘야 초고령화 사회에 어느 정도 조금 지탱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 부분 꼭 바뀌어야 되고 제가 이 부분은 가장 강력하게 입법 제안을 할 예정입니다. 이거 저는 정말 잘 몰라서 그랬는데
대표님 말씀하니까 이게 정말 세법이 꼭 바뀌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예, 요거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. 예,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를 아신다고 하면 유아원비를 자기가 내면 안 돼요. 맞아요. 엄마 이름으로 대출 받아갖고 엄마 이름으로 빠져나가게 해야 되는 거죠. 효녀 심청이가 진짜 세금 내다가 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요.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효녀라고 뭐 이렇게 비는 세워지지 못할 망정 세금과 관련해서 억울하게 해서 해야 되겠습니까?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거 아니죠. 그렇죠. 예, 그렇습니다. 우리는 또 마음까지도 편안한 걸 원하기 때문에 그렇죠. 예. 자, 오늘은요, 저희 편안히에서 이것 좀 바꿔주세요. 그 세 번째 시리즈로 세법 좀 바꿔주세요.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자, 앞으로도 저희 편안히는요, 노후에 관한 모든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의 실버 라이프가 골드 라이프가 되는 그날까지 편안히의 노력은 계속됩니다. 여러분, 이번 한 주간도 다 함께 따단!